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인양 작업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사고 당일에 사망자 7명 발견 이후에 4일 동안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다가 6일째인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6일째부터 일주일 때까지 5구가 발견이 됐는데 3, 4일 사이에 이게 갑자기 발견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2, 3일 전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어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놔두면 이 온도 차이에 따라 예. 부패하는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스가 생기는. 그렇죠. 예. 음식의 어떤 부패로 인해서 가스가 생김으로써 예.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인간은 중성부력을 유지하는데 호흡을 들어 마시면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의 가스만 차도 예. 몸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그 부패에서 떠오르는 시간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또는 이게 물 온도에 따라 예. 강물의 온도에 따라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물이 따뜻하면 예. 아무래도 그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뜨겠죠. 그럼 하루로 가서 왜 먼저 뜨냐? 지금 사고 현장에는 물이 보통 12도에서 15도 사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하루로 가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예. 아무래도 햇빛 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먼저 하루부터 나온 거예요. 그 실종자가. 예. 그러면 점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올라오면서 나올 확률이 많죠. 네. 그럼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132km에 나왔어요. 네. 어제는 뭐 55km하고 50km였죠. 네, 이런 쪽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 또 그런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강이 유속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꺾이는 곳. 그러면 또 하나는 그게 그 강에서 노래는 쓰레기나 이런 게 모였던 곳. 그런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네. 보통 이게 물에서 떠 있는 시간이 길면 7시간에서 8시간. 그거밖에 안 생각보다 되는. 너무 네, 짧군요. 4시간에서 보통 4시간에서 7시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상은 얘기냐면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은 더 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몸에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육상 몸에 육상으로 올라오게 된 순간. 떠오르면 자동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나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 결국은 바늘찾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중요한 거고 지금 제가 매번 그 강조드렸던 부분이 그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예. 이게 지금 수색이 골든아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에 어떤 저희 같은 어떤 마을 단위나 예. 강을 끼고 있는 어떤 생활 수단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 구조대나 뭐 현관의 구조대도 활동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강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더 강의 형태나 네. 이런 거를 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조언도 구해서 일단 주민들 협조도 있어야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거네요. 수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간이 짧다고 하셔서 좀 네. 놀랐는데요. 또 선체 주변을 잠수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떠오르는 것 외에도 이 선체에 좀 갇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예. 구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강속이라는 게 예. 강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포장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말씀이신 네, 거죠? 울퉁불퉁한 데다가 예. 여기가 그 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던 자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쪽 헝가리 쪽의 다이버들이 그걸 체크를 하실 때 물속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떤 콘크리트가 많이 부서져 있고 그럼 콘크리트의 기본이 뭘까요? 믹서를 할 때는 철근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류가 그렇게 센데 물의 흐름이 빠른데 다 떠밀려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고 현장은 예.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드시 수색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도 판명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 실종자가 강 흐름 때문에 물 떠밀려 갔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거기 안에 철근도 있을 거고 어떤 바위 틈도 있을 거고 이런 데 걸려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일단은 선체 내에는 반드시 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선체 밖에도 조류 물 흐름이 이렇게 빠르지만 반드시 정밀 탐색은 한번 해야 된다. 모두가 떠내려간 건 아닐 수 그렇죠. 있다라는 모두가 말씀이시죠. 걸려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언젠가 동강에서 그런 일이 동강에 그 보트를 타다가 그런 예.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현장 자리는 다 떠밀렸으라고 생각 밑에만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위 틈 사이에 껴서 일주일 만에 실종자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역시 사고 현장에 현장은 무조건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떠오른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더 하루 이틀은 될 줄 알았더니 7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실종자 수가 아직까지 14명인 상황이고요. 지금 네. 성유 앵커 얘기한 대로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선체 내에 그 14명이 다 있지 않다면 만약에 떠오른 시신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가라앉게 되면 그게 다시 떠오를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한번 가라앉으면 이제는 뭐 다시 뜨진 않습니다. 가스가 빠져버리면 절대 뜨진 않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는 강 바닥 쪽을 쭉 이렇게 훑기라고 할까요? 강 훑어가면서 좀 수색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솔직히 좀 어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잠수사로요? 예. 아,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죠. 작업이고요. 그 쉽지 않는 작업이고 왜냐하면 지금의 이게 예를 들어 우리 한강처럼 지금의 현실처럼 맑고 깨끗하다. 이러면 그건 가능하긴 합니다. 모든 다이버들을 뭐 일렬로 세워서 쭉 간 걸 뒤진다는 게 가능하지만 흙탕물 속에서 손으로 지금 촉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게 그 물속에서 바늘 찾기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헬기로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예. 헬기로 발견한 그러니까 육상에서 최대한 어떤 그 어제는 뭐 그 경찰경까지 동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강가를 철저하게 구조를 눈으로 시각적인 거로 예. 서치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헬기나 고무보트나 주변의 어떤 마을 단위나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런 데를 집중으로 수색하는 게 가장 지금에서는 현명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밤에 이거 떴으면 어떨까요? 발견하지 못했겠죠. 밤에 수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만약에 밤 뜰 수도 시간부터 있거든요. 새벽까지 예. 한다면 또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예, 부분이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같이 뜨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음식 먹었던 차이가 있고 동안에서 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헬기 수색을 통해서 뭐 많은 좀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부 수색, 또 선체 내부 수색에 대한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당국에서는 좀 여전히 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판단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자면 헝가리 당국에서 너무 겁을 먹고 있지 않느냐. 겁을 먹고 왜냐하면 초동에 다이빙을 했을 때 예. 이게 그 SSDS라는 장비가 이게 표면에서 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서 수중에서 공기를 마시게 하는 다이빙의 장치거든요. 그런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닥에 그 어떤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 철근에 이게 꼬인 것 같아요. 꼬여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이머전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비상시국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거를 헝가리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떤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사고로 인해서 다이버들이 작업을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이빙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규정상 저희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구조라는 게 그걸 일일이 다 따지면 구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몸도 마음도 사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구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함내에 우리처럼 뭐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뭐 서해 폐로 사건이나 이런데 그 복잡한 격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버스처럼 그냥 트여 있는 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종자 구조는
굉장히 쉬운 형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그 한 번 그런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일단 또 그 사망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행여나 또 잠수사가 들어갔다가 또 네.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큰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부분 차이들. 물론 예, 그런 걸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보다 더 쉬운 작업에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뭐 옛날에 그런 말씀 접시물에도 코를 담그면 죽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구조해온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 함 내에는 오히려 그 물 흐름이 적을 수 있다. 이보다 반 이상 줄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흐름이 왜냐하면 다 전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안을 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작업하기가 구조하기가 훨씬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진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헝가리 문제라는 거죠. 당국에서 일단 약간 생존 가능성을 또 척도로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인양을 해서 하는 것과 들어갔다가 잠수사가 다치면 또 안 되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지금 그 앵커께서는 지금 그 실종자가 살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쪽 당국에서 네. 그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나 싶은 것지 않을까 여쭤보는 거죠. 예. 뭐 그 유가족들한테는 대단히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마음에서 아픔이 그렇죠. 함께합니다. 누구나 매한 가실 거고요. 예, 근데 어떤 구조 작전이나 국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배 안에 에어포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실종자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강가에 밀려가지고 풀을 잡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네.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헝가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이거를 구조 자기들의 어떤 위험성이 조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선체 예. 올리는 인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양국의 수색팀이 잠수연 투입해서 선체와 로프 또 체인을 감독의 인양을 위한 또 기초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본격적인 인양까지 좀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린다고 좀 예상하세요? 헝가리 쪽에서는 지금 목요일 날 아니죠. 목요일이 당장 내일이네. 내일이죠. 내일 늦게 정도. 여기 현충일 날이네. 예. 근데 현충일 정도에 그걸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위가 낮아져야 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또 했어요. 크레인 크기가 커서 그렇죠? 네네. 그 크기가. 크레인이 그게 이게 이 고각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통과하려면 수위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수위가 낮아진 만큼 그 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의 수위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력적으로 어떤 댐을 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에. 아. 그렇잖아요. 예. 일단은 크레인이 도착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크레인 도착해놓고 나서 내일 인양, 모레 인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크레인도 도착하는데 인양한다 그건 아주 어불성설이고요. 또 하나 이게 그 구조 작업을 그런 그 작은 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그 복잡한 계산과 그 정밀한 탐색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양함에 있어서. 인양함에 있어서 예.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에 봤는데 체인이나 와야를 사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체인은 최악 마지막의 일이고요. 그거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다가 그 힘 때문에 부서질 수 있다는 그 묶은 아니죠.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이버들이 작업하기가 그 너무 수심에서 어렵다. 그 흐름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첫 번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선박을 파손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월호 때 보셨나 모르겠지만 세월호 때 제킹 바지선으로 올리기 전에 예. 1차 시도한 게 와이어로 했어요. 세월호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처럼 잘라져 있어요. 그게 이제 와이어 그게 와이어 힘이 자국이에요. 실리면서 그 네, 자국이 와이어가 나오죠. 힘을 받으면서 네네. 그 올린 했던 그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쓴다 그러면 문제가 이 배가 목선이고 70년 된 배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예. 못한다.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예. 100% 부서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려면 끌어올리다가. 예. 예. 그렇지 않으려면 방지하려면 어떤 그물을 전체를 씌워서 올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거기서는 그런 게 어떤 안강망이나 정치망 이런 배들 그런 쓰는 그물들이 없거든요. 예. 그럼 또 그걸 제작해야 돼. 예. 그 시간도 하루 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세월호 때 보셨죠? 재킹 바지선에 어떤 라인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그런 노프가 아닌 예. 밴드 형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밴드로. 예. 그래야지 이게 넓은 손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10cm, 운영 20cm 되는 과정에서. 이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를 사용해야 되지. 이거 어제 보니까 뉴스마다 체인 와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가 예.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예. 못하죠. 그 목선이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그 다리가 있는 것도 나중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이 밴드 형태를 가지고 간다면은 이 다리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밴드는 이제 먼저 이 다이버들이 모든 조사를 먼저 합니다. 예. 이 조사만 하는 것만 조사하고 조사를 해서 그 모든 다이버들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육상에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이제 배 톤수, 길이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이 밴드를 넣어도 부서질 확률이 있으면 간격을 얼마 줄 건가 이거를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다이버들한테 다 알리게 하고 순수하게 다이버들이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서 이 라인을 배 그럼 밑으로 이게 넣어야 배가 돼요.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산고 이런 시간 생각하면 세팅하는 작업만 해도 꽤 걸리겠네요. 계산하면 하루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냥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헝가리 쪽에서는 그냥 어떤 우리 그 쓰리 크레인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일이 도착한다 쳐도 2, 3일 정도가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다이버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네. 시도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염려되는 게 있어요. 거기가 물 흐름이 굉장히 유속이 빠른데 예. 크레인이 거기 와서 앵커링을 양쪽에 할 거란 말이에요. 몇 군데 네 군데를 이제 앵커링을 하죠. 고정을 시키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크레인이 200톤 정도 된다는데 무겁죠. 그 정도 되면은 올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보통 60톤이면 일반적으로 올릴 때는 배 정도 쓰면 돼요. 120 정도. 네네. 근데 이게 이 물이 흐를 때는 올리면서 밀리니까. 물립니다. 아. 그럼 이게 그 배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올리면서 크레인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 다리에 부딪힐 수 힘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에 뜰 때는 여기서 바닥에서 뜰 때는 괜찮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그 힘이 배가 미치기 때문에 물에서 이거를 부딪히지 않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크레인 자체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유속이 정말 약한 시점 때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유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위가 좀 낮아져서 일단 크레인이 도착하기를 저희가 좀 함께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회 부회장과 자세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